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성국 법무차관의 황제 의전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언론의 취재를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유식 이진곤 교수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강성국 법무차관이 지금 황제 의전 논란을 빚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아프간에서 이제 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이제 환영이 그 행사를 하면서 아마 이제 노천에서 했던 모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한 10mm쯤 왔답니다. 10mm 정도 예. 그 비가 오니까 비가 제법 왔는데. 우산을 이제 직원이 우산을 받쳐줬는데 그냥 우산 그냥 받쳐주면 되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예. 옆에서 받쳐주면 되는데 근데 뭐 기자들이 기자들이 그 사람 숨기라고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설령 숨기라 했다도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예. 그런데 그걸 뒤에서 말이죠, 이렇게 들다 뒤에 보이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게 옆에서 또 누가 이렇게 아마 간부쯤 되는 거죠. 검사라고 그러던데. 좀 더 앉아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꿀에 앉아가지고 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연설할 내내 그렇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릎 꿇고 있었으면은 그 사람도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그 수행하는 공무원인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차관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뻔히 보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봤는데 그러니까. 뭘 몰라. 이게요. 특히 법무부 추미애 때부터 또 그 조국 때부터 입만 열면 인권 했잖아요. 문재인부터도 자기가 인권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야말로 인권 변호사 하다가 대통령 됐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옛날도 뭐 들리는 말로 청와대에서 참모회의할 때도 말 안 한답니다. 안 하는데 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권을 중시했던 그 대통령 밑에서 특히 법률가 아닙니까? 그건 인권 침해거든. 완전 침해죠. 그 법률가가 갑질이죠. 갑질. 이런 게 대표적인 갑질은. 근데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 리 없고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그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예. 그런데, 판사 출신입니다. 법무차관은. 예. 근데 판사 출신 다 하지. 법을 자기가 적용해서 그렇죠. 해서 적용해서 이제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딱합니다. 어디 댓글 나온 데 보니까 그 부모가 보면 정말 오죽하겠냐고. 아니, 우산 받쳐드는 것은 우리 드라마에 보면 임금 행차할 때 내시들이 옆에 받쳐들고 가는 거 외에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임금한테 일삼 바칠 때도 옆에 비켜 소리 안 해요. 바로 그렇죠. 옆에서 바로 갖추고 가요. 그렇죠. 근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 정상도 비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갔을 때 탁 받쳐들고 가면서 대통령이 직접 그게 우산을 들고 갔다 뭐 그런 얘기 기사를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딱 받쳐들고 여기 가방 하나 들고. 그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가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가방도 내가 직접 들고 간다. 뭐 이러면서 우산도 이런 식의 그때부터 보통 사람의 시대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차관 정도가 그렇게 되면. 장관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카페트 깔아야죠. 붉은 카페트 깔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이고 여기는 우산이 먼저예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참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그 법무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선이 주목되고 있거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법무부가 항상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법무부에서 다른 사람들 차관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다 뻔히 보는 데서 그 짓을 했으니까 앞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아니 그리고 전에 그 전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 또 술 먹고 폭행해갖고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 법무차관은 모든 처신에 더 신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지금 서울고검장으로 싹 갔습니다마는 피의자 신분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황제 의전 아닙니까? 차 갈아타기 하면서 몰래 이렇게 수사받으러 오는데 수사받으러 온 겁니까? 그게 조사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도 황제 의전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저는 이게 기후 탓인가? 예. 하여튼 이해가 안 되니까 별걸 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나? 앞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보도를 보고 또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가 분기탱천이라는 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으로서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처관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에서 굴러온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은 전에는 이제 검사들이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검사들을 못 믿으니까 계속 차관을 판사 출신으로 지금 임명하고 있잖아요. 검사들 누르려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게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우산 받쳐주고 있던 그 사람, 그 공무원의 처지를 보면요.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낮춰놓고 기마 자세가 되잖아요. 네. 기마 자세가 1분도 못 있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털썩,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지. 근데.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있으면요. 1분만 있어도 아파서 미칩니다. 그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러지.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굴욕이거든. 네. 예? 대통령 앞에서 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뒤에 대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그 차관이란 사람,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또 공무원이니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뭐 사과 성명은 내기는 냈던데. 뒤늦게 뒷북신 뭐예요? 이번 특히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입국자들 377명, 그 사람들 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의리가 있는 나라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자기 직원들은 그거 뭐 차관실 직원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직원들은 그렇게 무릎 꿇리고 우산 받치고 하는 게 그게 인권입니까? 이게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러니까 아니 보여준 거지.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거다. 이걸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망신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그런 인식조차 없다면 더 큰 문제고, 예? 그걸 알면서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뭐 괜히 그쪽에서는 언론 취재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산 받쳐 쓰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취재에 그 사진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뭐 하면 옆에 우산 받쳐주고 다 그러는데 왜 차관만 이러느냐. 그 법무부의 지금 행태가 조국, 추미애 지금 이어지는 이 박범계까지가 장관들 퍼스널리티라든가 부운영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키를 낮추라는 건 아마 생각한데 이 직원이 더 젊고 더 키도 차관도 더 크고 옆에 이렇게 해서 차관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낮춰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 그렇게까지 가지 않나 이런 추측도 되는데 아니 그럼 자기가 들고 가든지 꼭 옆에서 받쳐줘야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치고 있더니 어느 기자가 가서 저 사람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그랬겠어요? 그것도 떠나서 저는 377명 아닙니까?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11시간인가 뭐 12시간 온 사람들을 앉아가지고 거기 비 오는 날 그 사람들은 나는 또 우산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르카 입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차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
차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홍보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시용으로. 그럼요. 그걸 왜 해? 비 오는데 그냥 나눠줘도 되는 것이고 거기 입소해가지고 비 그치면은 모이라 해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과시형으로 딱 비 오는 날 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인재개발원의 그 숙소 아닙니까? 예. 마이크 시설, 저 스피커 시설 다 돼 있어. 다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강당도 있을 겁니다. 영상도 다 돼 있고 강당도 물론 있을 거고. 예. 근데 꼭 왜 그 비 오는데 길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시위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차관만 그런 게 아니고 박범계 이 사람도 그 아프간 이 특별 입국자들 인천공항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프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들한테 이제 인형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마련한 모양이에요. 퍼포먼스. 장관도 뭐 행사를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에. 아니 입국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뭐 장관 어린애들 그 인형 주는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입국하는 걸 찍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안 온다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기자들 취재를 불허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 취재를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입국 심사대 이쪽에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예, 그렇죠. 법무부 관할이야. 니들 저기 우리 허가내주면 취재 못해. 그러니까 장관 사진 찍어 이랬거든. 아니 기자들로서 당연히 어떤 게 뉴스거리입니까? 그럼요. 아프간 사람들 오는 거 그걸 찍어야지. 근데 자꾸 장관 찍으래. 그러니까 우리는 난 이거부터 찍고 이랬더니 뭐 허가를 못 하겠다.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말을 안 듣니까 당신들 방호복 안 입었어요. 이거는 뭐 방호 수칙 위반이라든가 뭐 이래가면서 또 을러댄 모양이에요. 기자들을 윽박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 오면 이거는 법무부 관할 구역이고 민간인은 이제 출입이 통제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허가 안 내주고 있다. 당신들 다 나가 막 그러고 했다는. 결국은 나가서 같이 사진 그 장관 사진 찍어 주고 써야 해결됐다는데. 이러니 박범계 장관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과시 욕구를 자랑했으면 이 직원들 그걸 이미 짐작해가지고 장관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런 무리를 저질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범계가 이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차관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기서 잘려나간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뭐 뒤에 무릎 꿇고 가서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그게 아프리카에 무슨 이상한 나라 그 왕이라든가 무슨 대통령 하는데 그런 데나 하는 데 아닙니까? 무릎 꿇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뭐 생글생글 그 대중들을 향해서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주 마음 좋은 척 이렇게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그런 식으로 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 지금 황제같이 검수완박 아주 잔꾀를 부려가면서 실천하는 거 보세요. 뭐 중수청 만들려고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지금 검찰총장 아닙니까? 김호수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호수 요즘 그 신문에 안 나거든요. 전혀 김호수가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 아니 전부 박범계가 다 하고 완전히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다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을 뺏었고 월성이다 뭐 수사하는 그런 권력비리 수사팀들은 싹 해체해가지고 어디 귀양 보내버리고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권이 검찰이 위험하다 검찰권을 다 뺏어가지고 공수처 만들고 경찰에 넘기고 이렇게 해도 또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또 무슨 중수청 만들자 뭐 하자 지금 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정도 또 안 되니까, 이성윤 김학의 그 불법 출근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도 옛날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그게 유효하니까 김호수, 너도 나가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진면목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정말 뭐라고 할지, 예?
같은 국민으로서도 창피한 노릇이네요. 수사권 다 뺏어버리고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언론한테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예 수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원천을 봉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검찰들이 지금 권력비리 수사라는 게 거의 언론 보도가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언론한테 제보가 오고 특히 임기 말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아예 언론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언론중재법 지금 개정안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도 언론이 일단 나가지고 사건화돼야. 그럼 그럼요. 국민들도 그걸 주목하거든요. 그게 여론화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또 뒷받침해주는 힘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걸 아예 지금 말씀하셨던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없어진 거지. 뭐가 없어졌냐?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공직 비리는 전혀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지금 퇴임후에 더 불안하니까 양산에 가서 뭐 편안히 살겠습니까? 팔 뻗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 늘 예. 들락날락 해야 하니까 서초동에다 아마 오피스텔 하나 얻어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자고.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까발려지는 것이고 지금 김호수가 정권 바뀌면은 문재인 지킨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나서겠어요? 아니 다음 날로 다 돌아서 갖고 그럼요. 그 뒤지기고 났을 텐데 그 역사를 안 봤습니까? 그거는 사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 착 덮어가지고 그래놓고 나가가지고는 뭐 언론중재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직 대통령 건드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는 이 정권이니까 예? 문 대통령 속으로 자기도 생각하면 창피하지 않나요? 이게 명색이 대통령까지 하면서